안녕하세요. 요명입니다. 오늘은 현재 박앤세일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 놓으면은 이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그런 종목들은 주가 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검색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조건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영웅문에서 제공하는 조건 검색을 사용하면은 쉽게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데 오늘도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을 설정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재무 분석에 가셔서 이 성장성 분석을 눌러보면은 매출액 증감률이 있습니다. 이 매출액 증감률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매출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안정기로 접어든 기업이거나 아니면 쇠퇴기로 접어든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결산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최소한 1% 이상 증가해야 되겠고,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이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것은 물론 설정하면 좋긴 하겠지만 재료비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정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부분에서 제가 가장 봐야 될 부분이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했죠. 이 이자 보상 비율이 최소 2 이상 되는 그룹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최소한 10억인 회사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성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ROE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본 대비 얼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도 최소 5 이상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나중에 회사가 찾아지는 거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한번 검색을 눌러 보면은 지금 총 621개의 종목이 나왔네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회사 경영은 잘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주식 가격이 고평가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는 아직 판별이 안 됐죠. 그런 것을 쉽게 판별하는 것은 이 주가 지표의 PER과 PBR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PER에서 설정을 30 이하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V 에비타라는 것이 PER의 어떤 오류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표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30 이하로 설정을 해주고요. PBR, 자산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만큼 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최근에는 이 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 PBR 수치가 지금 상당히 낮은데요. 그렇게 낮다고 해서 좋은 회사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자산 대비 적기 때문에 PBR 수치가 낮다고 해서 이 좋은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BR은 쓰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수익성 분석에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5% 이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총 513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조건식을 넣었는데 재무제표 기준으로만 이제 조건식을 삽입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었죠. 그만큼 현재 싼 종목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삼성전자도 여기 검색이 되어 있고 LG 이노텍 같은 주식들이 이 안에 검색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박앤세일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PER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 정도로 낮췄고요. EV 에비타도 20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479개의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매출 증감률도 한번 좀 키워보죠. 2% 이상으로 키우고 이자 보상 배율도 4배 정도 이상. 자, 영업현금으로 100억 이상으로 고치고요. ROE도 한 7% 이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대비 10% 이상으로. 네. 그래도 200여 종의 종목이 나오네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과감하게 PR을 10 이하, EV를 10 이하로 바꿔보겠습니다. 182개의 종목이 검색됐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SK 하이닉스는 여기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는 없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 PR이 10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액을 조금씩 늘려보겠습니다. 3% 이상으로 수정을 해서 검색을 해보고요. 자, 보상 배율 5, 1000억 이상으로 수정해 볼까요? 네, 65로 줄어들었고 여기를 20으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48까지 줄어들었네요. 제가 계속 모으고 있는 이 효성 TNC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제가 이제 모으고 있는 주식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지만 시장에서 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례로 이 태광산업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거래량이 2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이 기업이 외면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기업들을 사면 좋겠지만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관련된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분석에서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쪽에 가보시면 이 거래량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10,000주 이상 되는 종목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주면은 네, 이렇게 39종목으로 좁혀졌는데 아직까지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조금 더 범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 이상으로 고치고요. 4% 이상. 네. 7배 이상으로 고치고, 이것도 한 1500 이상, ROE는 7 이상 놔두고, 네. 그리고 또 25% 정도로 수정을 해보니까 이제 21개 종목으로 좁혀졌습니다. 효성 관련된 기업을 제하고 포스코 홀딩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삼양홀딩스 이렇게 있네요. GS가 있고 현대제철, LX 인터내셔널, 휠라홀딩스, 휴마시스도 여기 눈에 띕니다.
그리고 LF, MK전자, 상상인, 대우건설, 서희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금도 한번 넣어볼까요? 배당금도 최소 2% 이상 주는 회사를 다시 검색해 보면 16개의 종목으로 좁혀졌는데, 휠라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현재 휠라홀딩스가 5일 전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0일 이후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나 월봉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죠. 그래서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찾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배당금은 3.3%입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주면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옷 만드는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이 휠라홀딩스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FNF와 비교해 봐도 지금 PR이 싸고 흰세계 인터내셔널과 비교해도 PR이 쌉니다. 대신에 이제 효성 TNC나 영혼무역 대비해서는 조금은 비싼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혼무역은 뭐 아까 전에도 검색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나 영혼무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혼무역은 노스페이스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겨울철 테마주로도 가끔씩 분류가 되는데, 미리미리 투자를 해 두실 분들은 미리 사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휠라홀딩스는 최근에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주로 테니스나 그런 의류들을 많이 판매했던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테니스 바람도 좀 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한번 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HMM을 한번 보겠습니다. HMM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주봉을 봤을 때도 지금 120 주봉에 걸쳐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HMM은 톤박 물류시설 관련된 회사인데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췄다고 합니다. 원유나 석탄, 철관석 등을 수송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배당금을 이렇게 줬는데 올해도 예상 수치가 좋습니다.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지금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M&A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종목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양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삼양홀딩스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배당금 기준으로 이 회사를 보는 것이 좋은데, 현재 한 4.12%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시 상승 전환을 하는지 좀 살펴보시고 매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제철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아까 전과 비슷한 그런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제철도 추이를 좀 보시다가 이 상승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지는지 보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PR이 2.5로 싸다 보니까 굳이 차트를 보시지 않고 모아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지금 3.0 정도 나오니까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앤세일 중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송용으로 종목들을 좀 추리고자 이 설정을 좀 바꿨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치들을 조금씩 완화를 하셔서 50 종목 이상 찾게 만든 후 그 회사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